선생님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 저를 처음 보시는 걸 텐데요. 저는 사실 이제 러시아 정치 전공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선거 및 뭐 정당 여론들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선거와 이제 한국 선거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장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 토론을 부탁하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조금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의 맞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페이퍼도 재밌게 읽었고요. 그래서 사실 토론이라기보다는 그 러시아 정치에 대한 비전문가가 전문가들에게 좀 이렇게 궁금한 것, 페이퍼를 읽으면서 느꼈던 궁금한 것들을 좀 이렇게 질문 드린다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논문을 쓰시면서 이제 이론적인 어떤 배경 또는 이론적인 논의로서 이제 합리적 유권자, 합리적 선택 이론을 통해서 한번 러시아 선거를 보면 재밌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논문을 쓰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과연 합리적 선택 또는 합리적 유권자 이론을 가지고 러시아 선거, 꼭 이번 선거뿐이 아니라, 그리고 또 꼭 러시아뿐이 아니라 좀 러시아를 포함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를 과연 합리적 선택이라는 틀로 과연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합리적 선택 이론이나 합리적 유권자 이론은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이제 선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대안을 상호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과연 어떠한 대안이 나에게 더 큰 정치적인 효용을 줄 것인가를 판단해서 이제 투표를 한다. 가장 거칠게 요약하면 뭐 이런 거가 될 텐데요. 근데 이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2가지 정도 조건이 필요하죠. 일단 첫 번째로는 정당 또는 후보자, 그래서 유권자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어떤 정치적인 레퓨테이션을 쌓아왔어야지 거기에 기반해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권자 수준에서도 유권자들이 어떤 정치적인 또는 민주주의적인 개념들, 정책, 입장들 또는 이념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친숙하고 그런 것들을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데 사용을 실제로 해야 한다는 2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꼭 러시아뿐이 아니라 이 세계 전환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문외한 러시아 정치에 대한 문외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합리적 유권자 이론보다는 다소 조금 전통적인 정치 심리학적인, 예를 들면 정당 일체감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또 이제 그 페이퍼를 읽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것이 이제 푸틴의 어떤 캠페인 전략, 이슈를 전환시키는 캠페인 전략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 그러니까 캠페인 전략이라든지 프레임 전략이라든지 이런 쪽의 이론적인 논의를 끌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선거를 보는데 조금 더 적절한 이론적인 틀을 제공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논문을 읽고 받은 느낌으로서 푸틴의 당선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논의를 막기 위해서 혹은 반격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현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라는 것에서 그냥 안정이냐 혼란이냐 이런 쪽으로 이제 바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아마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러면 경제입니다. 사실 경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논문 중에서도 이제 저자께서 야당들 사이에 어떤 서로 다른 경제 정책에 대한 입장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푸틴이나 이 현 집권 세력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푸틴이 야당들에 대해서 차별성을 보였는지가 조금 궁금했고요. 그러니까 푸틴 또는 현재 푸틴이 정면에서는 물론 총리로 있으면서 경험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 평가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과연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그것이 뭐 경제적인 데서 비롯됐건 아니면 정치적인 데서 비롯됐건 간에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이 보이고 또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같이 문외한이 보기에도 이제 푸틴이 소위 이제 그야말로 상황 정치를 해왔던 건데 지난 4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푸틴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유권자들이 러시아 유권자들이 푸틴과 부패하는 현 집권 세력을 어느 정도 좀 분리해서 본 것이 아닌가. 그럼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었던 또는 볼 수 있게 만들었던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연결되는 건데요. 뭐 제가 러시아 정치에 대한 그 문헌들을 잘은 모르지만 몇 개 과거에 읽었던 것들을 보면은 그 이제 체제 전환 이후에 1990년대 러시아 정치 또는 유권자들의 행태를 분석하는 논문들을 보면은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러시아를 체제 전환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논문들을 꽤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체제 전환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유권자들 사이에서 서두 말씀드렸던 것 같은 어떤 안정적인 정당 일치가라든지 정당 지지의 패턴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체제 전환 이후에 민주주의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평가를 내린 논문들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2000년대 들어서 왜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푸틴의 개인, 푸틴이라는 굉장히 걸출한 지도자의 거의 뭐 일방적인 지배 형태로 과거에 어느 정도 경쟁적인 선거 풍토가 90년에 지속됐던 것이 어떻게 2000년대로 와서 이것이 바뀌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면은 과연 이제 푸틴이 당선된 이후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꼭 이제 푸틴 대통령 당선이 됐고, 뭐, 상당 기간, 뭐, 저렇게도 말씀하셨듯이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푸틴 개인 또는 현 집권 세력이라는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정치 시스템 차원에서 또는 정당 체제라는 차원에서 과연 러시아에서 이런 정당 간의 의미 있는 경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만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 혹시 존재한다면 그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